보자. 통합과학 페이지가 3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빅뱅 우주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다. 우리의 우주가 빵 터져서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138억 년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작은 기본 입자부터 해서 뭘 만들어냈어? 수소랑 헬륨이라는 원자까지 만들어냈고요. 그런 원자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빅뱅 우주론이 시작하고 38만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에서 첫 번째가 우주 배경 복사였고요. 두 번째가 수소랑 헬륨이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것을 우리의 우주에서 관측이 되는 빛들을 관측을 했다. 스펙트럼 분석을 했다라고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배우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니까 수소랑 헬륨 말고 우리는 더 많은 원소들이 많이 있다고. 그죠? 우리 주기율표 이런 것들 보면은 많은 원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원소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야. 자, 보시면은 우주의 주요 원소 수소랑 헬륨이 대부분입니다. 약 98%고 이게 3대 1의 질량비를 가진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어떠한 구성으로 나타내져 있냐 하니까 철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 규소. 항상 이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로 나온다. 우리 지구, 다시 철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산소, 규소다. 그 다음 생명체는 어떤 게 많냐 하니까 산소가 많고 그 다음에 탄소, 수소 이렇게 있습니다. 산탄수, 철산규 이렇게 외워주셔요. 철산규, 산탄수. 우리 사람한테서 가장 많은 물질이 뭐야? 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산소의 질량비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별에서 만들어진 원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주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이 우주에는 물질들이 아주 골고루 균등하게 나타나져 있을까 하면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어딘가에는 이 물질들이 듬성듬성 있을 텐데 어딘가에는 물질들이 조금 더 많이 모여 있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물질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여기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있냐 하니까 자, 질량을 가진 물질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여기서 중력의 값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커진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 물질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야. 계속해서 응축을 해요. 그러면 중력의 값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물질들이 계속 모이게 되면은 그게 별을 이룬다라는 내용인데 처음에는 이게 가스 형태로 돼 있었을 텐데 아주 크게 흩어져 있는 형태가 다시 모이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별이라는 거 어떤 게 별이냐 하니까 우리가 항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스스로 빛과 열을 내는 천체를 항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그런 것이다라고 나오는데 핵 융합 반응을 한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 자, 별의 탄생 나옵니다. 이게 방금의 설명인데 우리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던 물질 중에 성운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다. 성운. 우리가 구름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별성에 구름 운자를 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성운에서 다시 질량이 큰 것들은 조금씩 계속해서 모이게 된다고 응축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야. 그래서 성운의 수축이 일어나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계속해서 모이면은 중력이 계속해서 커지고요. 온도가 계속 높아집니다. 온도가 계속 높아져.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가 중요하다. 1000만 켈빈을 딱 도달했을 때 그때부터를 우리가 별이라고 해요. 자, 다시 계속해서 응축을 하니까 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져요.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됐을 때부터 이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하면은 거기서 빛과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부터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이때부터 빛과 열 에너지를 만들었으니까. 자, 그래서 별의 탄생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1000만 켈빈 되게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별이 탄생하는 장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정말 간혹가다 나오는 내용인데 온도가 낮아야 돼요. 그리고 밀도는 높아야 돼요. 이런 곳에서 별이 잘 만들어진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별이 만들어진데 그 단계의 이름이 있습니다. 각 별의 단계의 이름이 있는데 별이 가장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의 이름을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계열성이라는 별의 단계를 가지게 된다. 자, 이때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태양이 주계열성 단계예요. 자, 뭘 하냐니까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뭔지. 지금 양성자 한 개가 있네. 이 수소 원자 핵이죠? 양성자 한 개가 그대로 수소 원자 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수소 원자 핵 4개가 만나. 그래서 충돌해요. 그러면은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인 헬륨의 원자 핵이 된다. 라는 것인데 화학 반응식으로 적어 보시면은 자,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때 아주 미세하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질량의 결손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1900년 중반까지 살아계셨던 아주 유명한 훌륭한 물리학자 있죠. 자, 아인슈타인 선생님께서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할 때 같이 발표한 공식입니다. 이 에너지라는 것은 질량의 변화량 곱하기 빛의 속력의 제곱과 같다. 이것을 질량 에너지 등가 교환이라는 공식으로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질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에너지로 나온다. 혹은 사실 여기 에너지 앞에도 변화량이라는 게 달려야 되는데 삼각형 델타라고 읽고 변화량입니다. 에너지가 변한 만큼이 질량으로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에너지랑 질량은 서로 같은 물리학적 값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가 가능해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질량의 결손이 생겼다는 게 다 뭘로 바뀐 것이냐니까 이게 에너지로 바뀐 것이야. 오케이, 되나요? 다시 수소 원자 핵 4개가 만나서 헬륨 원자 핵 하나를 만드는데 이때 질량의 일부가 손실이 된대요. 그게 다 뭘로 바뀐 것이라고? 에너지로 바뀌었다. 그게 빛과 열 에너지라서 스스로 빛과 열을 내는 항성이 될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러한 반응은 언제 일어날 수 있냐? 1000만 켈빈 이상일 때부터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1000만 켈빈이 별이라는 이 기준에 해당이 된다. 시간이 애매하네요. 자, 근데 이런 주계열성이 되기 전에 또 빛을 내긴 합니다. 그때를 우리가 원시별이라고 해요. 다시 별, 우리가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인 이 별이 되기 전에를 원시별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도 되게 얕은 빛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 게 아니고 높이 있던 물질이 아래쪽으로 이제 낙하하면서 발생되는 이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이 되면서 빛 에너지로 나오는 것이야 라는 뭐 그런 설명이 있는데 중요치는 않습니다. 이거를 다 할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겠네요. 이거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문제 풀어볼 수 있는 게 몇 개는 없거든요. 다음 내용들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연달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뭐 문제 몇 개 못 풀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뭐 6번 정도까지는 풀 수가 있네요. 한 페이지, 그지? 한 페이지 정도는 풀 수가 있잖아, 그지? 요거는 풀어보라는 거야. 한 페이지 1에서 6번. 알겠죠?
근데 나갈 수 있는 시간은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있다가 2, 3분만 좀 쉬다가 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